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멘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위해서 또 귀국 멘트 하셨더라고요. 예. 환단고기. 진짜 깜짝 놀란 게 환단고기는 물론 환단고기를 믿고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적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이제 개인의 사상의 자유고 철학의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카메라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환단고기는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냐라는 뉘앙스로 전 들렸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동포화재들은 고대 역사를 연구하지 않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례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주문이 그 발언 맥락에 분명해 보인다. 이게 한국일보 사설에 나오는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예. 발언이 딱 그렇게 느껴지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화부 기자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학계나 이쪽에서는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기존의 사학자들하고는 정말 같이 존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란 그렇더라고요.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뜬금없이 지구가 둥근 거 맞아요라고 하는 느낌이었어. 저는 솔직히 아니 지금 지구 동그란 거 지금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진이다.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젠 또 그 비유들을 많이 했죠.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와 비슷하다. 네. 백설공주 문헌이 있지 않냐? 네. 왜 그 문헌 연구하지 않느냐? 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벙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환단고기를 왜 그 고대 역사 연구에서 안 하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왜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생방송하면서 전 국민이 듣게 한 거는 백설공주의 실존 인물에 대해서 교과서에 넣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여라. 네. 만큼이나 터무니없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예.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아니 저는 그래서 뭐가 떠올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슨 그 영화 보고서 원전 위험한 거 아니냐 막 그 얘기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예. 해안선, 해운대. 아니요, 해운대 아니었고요. 예, 그 아니 그 원전 그 사고 저거 예, 원전 사고. 해운대, 예, 해운대. 예. 아니 해운대가 아닙니다. 해운대가 예, 아니었어요. 예, 네. 예, 예. 판도라. 판도라. 예, 예, 예. 판도라였습니다. 예, 예, 예. 그것처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PD가 진짜 똑똑해요. 예. 정말 그 영화를 보고서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막 정말 깊이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네. 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정책 탈원전을 선언했던 했다. 그런 상황들이 저는 얼핏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들고 나온 것 같냐라고 했더니 뭐 몇몇 사람들 학자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예, 그게. 마일드한 이제 예. 마일드하지만 환단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학자들이 뭐 한두 명이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예, 예.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의 지식이 너무 얄팍해 보이고 저 정도였어? 하는 이제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저께 나왔던 얘기가 제주 4.3 사건으로 갑자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로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통령이 지금 환단고기로 일종의 사고 치고 나니까 이거 덮으려고 다시 4.3 사건으로 갔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어요. 네. 사고를 더 큰 사고로 덮는다. 네. 예, 예. 이슈를 더 큰 이슈로 이슈로 덮는다. 덮는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저께 지시를 대통령실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4.3 사건 초기에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제 그렇습니다.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는 1950년에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갖고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이제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즉 11월 4일날 국가 유공자증을 유족에게 줬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걸 갖고 이제 4.3 유족 단체 뭐 이런 데서 시민 단체 뭐 그다음에 민주당 일가 이런 데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 반발의 근거는 뭐냐면 2021년에 제주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요 박진경 대령이
굉장히 이 토벌대 중심으로 해갖고 뭐 악질적인 이제 저 주민들을 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는데 뭐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박진경 대령이 그 부임했던 시점과 그 이 4.3에서 정말 소위 그 대량의 학살 내지는 많은 사례가 일어났던 시점 자체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48년 상황이에요. 예. 해방되고 3년 뒤에 벌어지고 있는 네. 일들입니다. 그때 4월 3일 날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진경 대령이 제주에 부임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에 5월 6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 암살당한 건 그로부터 또 한 달 뒤 6월 6월에 8일 새벽. 예. 네. 그때 이제 암살이 남로당에 의해서 되는데 암살되죠. 네, 남로당에서 암살이 네.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희생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가장 큰 희생자가 나온 건 언제냐? 그로부터 넉 달 뒤인 그해 10월. 10월입니다. 그렇죠. 10월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10월에 일어난 희생자를 박진경 대령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그 직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그때 10월에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이 박 대령은 그 남로당 지시를 받은 하사관의 총에 암살을 당한 상황에서 이미 저기 땅에 묻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박진경 대령은 어떤 공적 조서나 그 서류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 양민들을 구출하는 쪽에 더 신경을 그렇죠. 썼다. 산에서 내려와라. 예, 예. 그쪽에 같이 있지 말고 좀 내려와라. 주민들은 일단 좀 내려와라. 그렇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에 이를테면은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민간인 탄압에 관여한 바는 없다 하는 지금 진술까지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네. 소대장이던 최명신 장군 같은 사람이 이제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다. 네. 폭도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심을 뒀다라고 네. 얘기했고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실린 증언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그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실린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남로당 무장 세력과 떼어내는 선무 작업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박진경 대령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보고서인데 이걸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바꾸려 하는지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지금요. 됩니다. 4.3 제주에 이제 4.3 전국에 이제 4.3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들이 글로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 지식인들을 만나면 나는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다. 왜? 4.3 항쟁비에 좀 가보고 싶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공권력이 민중을 그 학살한 사건이어서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게르니카의 네. 한국판 게르니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피카소 그림으로 더 유명해진 맞습니다. 그 그래서 사건이요. 네. 외국의 지식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제주 4.3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4.3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커요. 예, 예. 그래서 활동폭도 크고 아주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투쟁력이 좋은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미 15일 날 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그 추도비 옆에다가 박 대령을 왜 암살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누구를 암살한 의미가 있다는 비를 또 안내판을 또 설치를 이름을 또 뭐 진실의 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네. 예.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사건에서 이 암살당한 군인, 대한민국의 군인이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자들의 지금 편을 들고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지금 제주 현지에 새로 세워졌다는 어제 제주지사가 그 이제 설명까지 하던데요. 네.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안내비에 쓰여 있는 글들이 그 암살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사실은 저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일을 하면은 뭔가 자고 일어나면 막 뒤집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뒤집어 보면은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강경 우파 민족주의하고 연결됐던 맞아요. 그런 예를 들면 소설에 가까운 또는 맞습니다. 어떤 그 이 종교 서적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마치 진보 사학자들의 또 그 뭐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또 한번 뒤집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오늘 쫙 분석을 해놨던데 예. 그 밑바닥을 알고 보니까 일본 식민주의 사관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론이랑 그렇죠. 맥이 네.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한반도 만주벌판까지를 네. 다 아우르는 그 맞습니다. 거대함이 옛날 태고적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기원을 거기서부터 따져 내려오는 일본의 그쪽 식민사관하고 이쪽의 환단고기하고 그 구조를 저쪽엔 천황, 이쪽은 뭐 환인 이렇게 주어만 바꿔놓으면은 그게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딱 일제식 논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만 일본에서 조선으로 바뀐 채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 이런 유사 역사학이 자리 잡았다라는 게 역사학기를 아주 꽤 폭넓게 취재한 것 같은데 네. 한국일보 기사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 유사 역사학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유사라는 말 쓰는데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 사이비, 네. 네, 사이비 역사학이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사란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렇죠. 단계인 네,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루는 환단고기 얘기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대한민국 군인이 정말 암살당한 사건을 두고서 반대로 그 암살을 실행한 남노당 측 주장을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그 한 정치인의 맥락이 발언이 늘 한결 같았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관은 맨날 바뀌어요. 역사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네.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관이라고 말하고. 하려면 예. 일맥상통한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일이 없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있어야 우리가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한테 역사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쪽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 너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네. 된다. 이런 깨우침만 얻고 돌아오는 때가 많은데 예. 대통령은 원래 변호사 시험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또 별도로 공부를 했으며 이런 생각들을 대통령 머릿속에 집어넣어준 사람은 누구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3이 됐든 여순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뭔가 바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집권 세력의 최고 위정자가 되면은 유혹을 느껴요. 무슨 유혹을 느끼느냐? 역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예. 그거는 다 비단 이재명 정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과거 YS 시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뭐 문재인, 뭐 이명박 다 그 사이즈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 네. 다 역사와의 뭔가 한판 승부를 뭐 벌여보려고 그래요. 그런 것 항상. 같아요. 네. 그런데 고금을 통틀어서 동서를 통틀고 고금을 통틀어서 역사와 전쟁을 벌이다가 이거 잘못 핸들링하면은 큰 화를 당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이런 부분을 대통령한테 자료를 내는 그 참모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역사와 대화를 나눌 때는 맞습니다. 겸손하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당신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네. 그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환단고기가 졸지의 역사문헌으로 둔갑한 거에 대해서 이게 그저 단순한 실수나 교양의 결핍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길한 징후가 될 수 있다. 나치나 일제도 과학을 신화에 종속시켰다.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위 그러니까 그 신화 미토스에서 이성 로고스로 이행해 왔는데 지금 이건 다시 로고스에서 미토스로 되돌아가는 경향이라서 굉장히 불길한 징후고 나치도 그랬고 일제도 딱 이랬었다. 그러니까 네. 나치가 아리아 민족이 그 기원을 차지해서 얼마나 생 지랄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그거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일본도 큰 재앙이었죠. 재앙이었죠. 네. 일본도 여기 와서 임나 일본부 맞습니다. 그거 근거 찾는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뭐 근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이제
뭔가 사료가 되는 것처럼 역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근거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뒤죽박죽 될 때 무엇이 무너지느냐? 위정자들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박진경 대령 이거는 네. 그 유공자 취소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을지 무공 훈장을 근거로 국가 유공자가 됐으니까 을지 무공 훈장에 문제가 있었다가 돼야 이게 취소가 될 그렇죠. 텐데 네. 1950년에 받은 그 을지 무공 훈장의 이 공적 내용 자료가 지금 없어진 모양이에요. 네. 아마 보관 기한이 지났거나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거를 소급해서 넌 그래도 기분 나빠 이러니까 취소할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서운 취소를 거쳐서 국가유공자까지 취소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어떻게든 또 우격다짐으로 해내지 않을까, 뭐 또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경 대령은 그 국가 유공자가 된 것이 지난 10월이거든요. 2달밖에 네.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어 엎으라는 건데 예. 지금 장 실장 상명한 것처럼 그게 무공훈장 추천권은 국방부에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서운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훈부가 이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훈부하고 국방부가 있는데 지금 그걸 뒤집으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예. 대통령이 명령을 하셨는데 어려운 일도 해내야 임명권자에 대해서 밥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할 겁니다.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사상투쟁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상투쟁, 이유가 예. 예, 왜냐하면 제주 KBS가 이 다큐를 만든 게 2021년이에요. 2021년에 그 4.3 특집 암살 1948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박진경 대령은 그 부임 후 한 달간 6천 명을 체포 토벌을 주도한 강경파로 미 군정의 일종의 이제 꼭두각시라는 이제 개념 예, 같은 예. 걸로 이제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살을 했던 문상길 같은 사람은 이거를 반민족적인 학살자를 나는 제거를 한 거다라는 예, 예. 주장을 그대로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큐멘터리가 나온 이후에 제주의 그야말로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제 쫙 이런 걸 또 써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암살까지 당해가면서 이런 군 생활을 했던 건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욕보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무공훈장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근거에 따라서 유공자 인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 유공자 인정을 받고 난 상태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용산 대통령실까지 네.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좌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면 모든 것을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KBS 제주를 우리가 인용하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 다큐멘터리. 근데 똑같은 KBS 물론 이제 KBS 중앙방송 거기 역사 스페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저 유인촌 장관이 그때 그걸 진행을 했었어요. 한참 네. 진행했었어요. 거기에 테마가 뭐인 줄 아세요? 환단고기. 한장고. 아, 예. 저도 그거 사실 봤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 본 사람들이 환바로 빠질 때 굉장히 그거 많이 보고 소유 환바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그 역사 스페셜에서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중립적이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요. 왜냐하면 그때 환단고기 책들이 너무 많이 팔리고 맞습니다. 그 열기가 뜨거우니까 그 정체를 밝힌다. 이제 그러면서 했던 그것도 나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때만 되면은 이 푸닥거리를 또 한 번 하는 그렇죠. 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위정자가 되면 뭔가 역사와의 한판을 이거를 뭘 하고 싶어 예, 하자. 예. 이 욕망이 진짜 무서운 욕망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또 강력한 사건도 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환단고기 같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으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메랑만 양산하는 굉장히 그냥 장사로 치면 미치는 양사인데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 그 생각을 사실은 여기저기 노출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업무 보고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들어있네. 그럼 박지양을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예. 아마 이런 뭔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월커니 한단고기를 타해서 환빠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아, 예? 그때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토론 붙었을 때 아리백 그렇지. 막 이런 그렇죠. 걸 툭 잘 모를 것 그렇죠. 같은 거 툭 던져서 사람이 이렇게 당황시키고 그렇죠. 망신살 관심도 끌고 상대편 망신스럽게 만들고 좀 당황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박지양 이분은 사실은 서양사 전공하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제 예. 동양사 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환빠 이 환단고기는 어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신문에서는 그거 안 다뤘을까? 왜냐하면 다룰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문화부 장관이 같이 했지만 예, 예. 우리 문화부 하면서 환단고기 다룬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 왜냐하면 다룰 가치가 없으니까 꺼리도 안 돼요. 꺼리도 안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2025년 12월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줄이야. 그런데 우리도 그럴진데 박지양 이사장 귀에는 얼마나 낯설고 물설게 들렸겠어요. 환빠가 뭐지? 귀에 쳐다봤을 것 그쵸. 같아. 야, 니는 환빠 들어봤니? 저 솔직히 저도 환빠 못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환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김 선배랑 조금 다른 해석인데 저는 김 선배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박지양을 어떻게 그야말로 조질까 이 고민을 하고 나온 흔적이 좀 보였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게 혹시 각종 지금 통일교 게이트도 지금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선 때가 되면은 종교단체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이제 예, 신도들 동원하고 뭔가 환단 고기와 연관 있는 어떤 종교들한테 나 신사 갚았다. 뭐 이런 그래서 사인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저는 살짝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 얘기해서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환단고기는 증산도 계열 종교단체에서 강하게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이재명 지지 등을 거래했던 대순진리회는 증산도 계열 종교단체다. 그리고 그 팩트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 겁니다. 주장. 그리고 네. 아니 대순진리회와 네. 이재명 지지 사이에 어떤 거래한 사실은 대장동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명시돼 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대순진리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대통령 뇌리에 이게 입력이 돼 있었고 이를테면 그게 오늘 내가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거 좀 당황시키는데 이걸 써볼까 할 때 그때 출력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한 발 더 나가면 무언가 거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탁 던져줘서 자 제가 한번 갚았습니다. 한건 해드린 겁니다. 이건 다 추정 이게 다 뇌피셜 단계지만 추정입니다. 어제도 네. 그 우리가 JTBC 보도를 인용을 했잖아요. 오래된 보도 내용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2014년인가 성남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핵심 참모였던 정진상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순진리회 덕분에 뭐 9,000표 더 얻었다. 9,000표를 더 아. 얻었다. 이런 것이 JTBC 보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순진리회 김찬성 회장이 당시 그 이재명 캠프로부터 임명장도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판결문을 이용해서 한 거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혼자 지어내거나 혼자 연구해서 한 말이 아니고 네. 여기저기 저러한 그 진술들이 많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 많이 있어요. 나무위키에도 쭉 서술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대통령이 전 국민 보라고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데서 꼭 집어서 환단고기를 얘기해 놓으니 네. 역사 그게 보기에도 저건 완전히 판타시 무슨 유사 종교 뭐 이런 이상한 건데 저걸 왜 얘기하지라고 당황하고
당연히 그 재단 이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주 기괴한 2025년 12월에 아주 기괴한 풍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이 말하는 방식도 저는 참 좀 못마땅한데 대통령이 정말 환단고기에서 정식으로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네. 공부를 좀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언제 누가 썼고 어떻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길게 피력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비아냥하고 조롱하듯이 환빠 알아요? 왜 연구 안 해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왜? 예, 그렇죠. 그 뭐 옆구리 푹푹 한 번씩 찔러보는 것처럼 네. 하여튼 그것도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 쓰는 이 언어 습관이라고 할까 이런 레토릭에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것들 팩트에 근거해서 쓰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두고두고 많은 분들한테 의혹을 좀 왜 환단고기인가 이것이 과연 정말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한 거였냐 박지향 쫑코를 주기 위한 거였냐 아니면은 다른 그 환단고기와 연관 있는 다른 어떤 뭐 종교단체라든가 혹은 뭐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겨냥한 보온성 발언이었냐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느닷없는 그런 그렇죠. 뉴스여가지고 깜짝 예. 놀랐었습니다. 사실. 네. 하여튼 환단고기와 4.3 정말 역사를 뭐 5,000년인가요? 5,000년 건너뛰어 갖고 그냥 막 바로 3,000년 건너뛰는 건가? 우리가 반만년 9,000년. 역사 그리고 9,000년? 단군 세계에서부터 단군 이걸 했는데 그 지금 환단고기로 가면은 역사가 1만 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환단고기 그거 가지고 유러시아 전체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진짜 국뽕이 뿜뿜 섞인 쏟더라고요. 정말 저래서 쓰면 기분은 좋았겠다. 근데 그게 너무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중앙아시아 저쪽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때 땅덩어리가 우리의 땅이. 유럽까지 간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공간이 찾아오면서 사실은 우리 민족 사학계가 우리 민족의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만들 그런 서사가 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이거하고 접촉이 돼서 그쪽하고 좀 가까운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날 이게 이른바 진보 쪽 좌파 쪽을 대변하는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게 또 이렇게 문헌이라는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반지의 제왕이나 백설공주를 역사의 장르로 갖고 오진 맙시다. 대통령께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진짜. 네. 예. 하여튼 그 이유립이 1900 초기생 1907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유립이 환단고기 자체를 그냥 정말 창조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책이 있었어도 그건 일부 이제 한문 해독에 그게 한자로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은 한 글자도 없는 책이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한 게 1979년인가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1979년 80년대 들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 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번역본도 10수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까 이제 그 환단고기 얘기했지만 또 이제 지금 또 황당한 사건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재수 의원 등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예. 통일교에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어저께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
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